안녕하세요, 해광입니다. 이제 귀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귀라는 거는 귀중한 거,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거, 드문 거를 의미하는데, 왜 흔히들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귀중품. 뭐 대표적인 예로 금,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 이런 건 귀하다고 하죠. 왜 금과 다이아몬드가 귀한 걸까요? 네, 희소성. 그리고 타고나길 때깔이 곱잖아. 사람들이 많이 원하게 생겼잖아요. 맞나? 다이아몬드는 좀 가공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모두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을 향유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게 귀한 겁니다. 뭐 금이 귀하다라고 했을 때 사실 금이 귀한 이유는 금의 고유한 성질, 그냥 나는 금으로 태어나서 귀해 이런 거잖아요.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금수저. 비유적으로 이런 말을 써요. 금수저. 나는 태어나길 귀하게 태어났어. 뭐 이런 거잖아요. 때깔 곱게. 그래서 귀라는 거는 그냥 타고난 것의 의미가 사실 강해요. 이 귀천을 나눈다는 거는 신분사회적인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계급적인 개념이고요. 근데 오늘날 신분은 철폐됐지만 계급은 남아있죠. 그래서 여전히 귀천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귀는 의미하는 영역이 많은데 혈통과 신분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권세와 권위와 카리스마, 아우라, 뭐 이런 것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귀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타고난 거, 색깔 고운 거, 이 두 개로 봐요. 병법 아시죠? 병법. 책에 다 적혀 있잖아. 어떻게 군사를 운영하고 뭐 하면 된다. 근데 실제로는 명장은 하늘이 내거든요. 그걸 배운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상위 1%의 천재들은 그냥 하늘이 낸다고 봐요. 단 재능만 타고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력까지 해야 되겠죠. 역사에 이름이 남은 명장들은 그 사람들이 뭘 배워서 뭐 그런 게 아니야. 걔들은 그냥 타고난 사람들이야. 아무리 애써봐야 타고난 걸 못 이겨. 이런 게 귀천이에요. 귀천을 논한다는 거는 솔직히 이제 오늘날에는 신분은 많이 없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천에서는 이제 뭐 직업에 어떤 귀천이 있다, 뭐 계급성이 있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거 의미는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같은 계급 안에서조차 있는 거예요. 마치 모차르트와 샬리에리 같은 거예요. 그 영화 아마데우스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샬리에리가 자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차르트의 재능과 능력들을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미쳐서 결국은 모차르트를 시기해서 살인까지 가게 된다. 음모를 꾸며서. 이게 바로 귀천입니다. 귀천. 물론 실제 역사상의 샬리에리와 모차르트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고요. 귀라는 건 타고난 거예요. 그러면 타고난 재능, 타고난 신이 그냥 얘한테 너는 귀하게 태어났어라고 선물을 해준 거야. 신의 선물이야, 너 당신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노력까지 한다고 쳐봐. 그러면 귀하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오늘날에는 뭐 신분 이런 거보다는 그냥 계급, 뭐 직업 티어, 뭐 이런 의미 하나랑 또 하나는 타고나길 뭔가 다른 거. 타고나길 명장이 되기 위한 모든 인적성, 모든 재능을 다 갖추고 태어나 버렸어. 그런 애가 병법까지 배워서 천하무적이야. 인생에서 살면서 한 번도 전쟁에선 져본 적이 없어. 이런 거는 타고나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타고나야 희소성이 갖춰진다는 거야. 귀라는 말의 본질은 희소성이거든. 귀천이라는 말이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귀천은 기본적으로 계급적인 거고 딱 나눠버리는 거야. 너는 아무리 애써도 일로 못 넘어와. 딱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야. 근데 어쨌든 현대사회잖아요. 영역도 엄청 다양해졌고 어떤 능력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능력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거지. 이 사람이 엄청 못생겼어.
외모로는 귀가 아니야. 하지만 지능으로 귀가 있어. 얘가 IQ가 180이야. 그것도 귀야. IQ 140이면 한 두 반에 하나 정도는 있거든요. IQ가 180이면 그거는 뭐 한 학교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설령 그 사람이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세상이 그를 알아보는 그 한순간부터 모든 게 뒤집어져요. 너 거기 있는 거 알았어. 어떤 교수가 걔를 딱 봤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부모님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제발 아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런 게 귀입니다. 귀라는 건 엄청 좋은 거고 엄청 무서운 거예요. 외모로 귀를 논한다면 누가 귀일까요? 자연이 타고난 얼굴로 A급 연예인 자리까지 갔다. 이런 게 귀죠. 정우성 저는 생각하고 말했어요. 정우성이 어렸을 때 집이 그렇게 가난했다고 하죠. 근데 어렸을 때 나이를 속이고 햄버거집 알바를 했었대요. 햄버거집 가자마자 손님이 그렇게 왔다는 거야. 여고생들이. 여중생, 여고생? 뭐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런 게 귀입니다. 그냥 그 정우성은 대표적으로 연예인 남자들조차 그 사람을 보면 넋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귀입니다. 여기서 그 외모로 귀는 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쁜데 귀가 없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특히 여자의 경우. 그건 색이라고 합니다. 색. 색기 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예쁜데 귀태가 없이 색기만 있다. 이거를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귀가 갖추어지지 않은데 예쁘면 연예인으로 치면 그러니까 B급 연예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섹시 컨셉만 밀고 나간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계층 구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또 싫어하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여간 이 귀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정우성 그분 그 난민 얘기할 때 나는 이제 그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때깔고 온 얘기까지 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을 당해낼까. 저는 개인적으로 난민 반대기는 했습니다만 그냥 저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너무 모양이 좋은 거야. 모양새가. 그걸로 비난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그 모양새 자체가 좋잖아요. 그쵸? 그런 게 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너무 외모에만 치우쳤는데 오늘날 현대사회엔 영역이 많잖아요. 그 영역에서 희소한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고 설령 수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천재성 같은 거. 이런 게 진짜 귀고요. 부에도 사실 기준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한 부의 기준은 한 상위 10% 정도의 부예요. 그래서 부에서 평등성을 얘기한 거. 모두가 조금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 부유해질 수 있다고 말한 건 상위 10% 안에 드는 얘기예요. 근데 귀라는 거는 상위 1%, 상위 0.1%, 0.0000001%의 영역이야, 원래는. 근데 오늘날 좀 다행인 건 옛날에는 그냥 사회의 영역이 딱 하나였잖아요. 산업공상. 근데 지금은 영역이 많잖아. 어느 정도 메인스트림, 주류적인 어떤 조명을 받는 분야가 여러 개 있고 그 영역에서 각자가 재능이나 능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희소하게 타고나게 때깔이 다른 무언가. 머리가 필요하다면 지능. 뭐 예술이라면 얘는 그냥 진짜 붓질 한 번만 해도 뭔가 다른 느낌을 딱 줘버리는 거. 얼굴도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잘생긴 사람조차도 넋을 잃고 바라보게 하는 거. 이런 게 귀라는 겁니다. 귀가 그래서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귀하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기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아마데우스 그게 인간의 원초적인 오래된 감정이에요.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뭐감 있잖아요. 2등이 1등 죽이고 뭐 1등이 된다 이런 거. 그런 거랑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봤을 때 귀한 사람을 년 중에 조금 시기심이 들 수밖에 없어. 근데 좀 이따가 천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그 시기심을 밖으로 표현하면 그게 천한 행동입니다.
귀라는 거는 지위를 갖춘 사람이나 오늘날에는 한 분야의 권위자, 지도적 인물, 카리스마적 인물 이런 사람들한테 주로 사용하고요. 권력과 권위 모두 귀하다고 표현은 했지만 진정한 의미는 권력이 아니라 권위예요. 그럼 권력과 권위는 뭐가 다르냐? 권력은 그냥 힘일 뿐이에요. 사회적 힘, 강제력. 권위는 그 강제력에 정당성까지 갖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때깔을 갖췄다고, 때깔. 많은 사람들이 그 명분에 동조한다는 거지. 그래서 귀라는 거는 타고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다. 입구컷이라는 말 아시나요? 입구에서 너는 커팅 당한다는 거지. 들어오지 마 하고. 이런 게 귀천을 나누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딱 쳐내버리는 게 이게 바로 귀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는 어쩔 수 없이 신분적 개념이고 이 신분이라는 건 꼭 사회적 계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개인이 타고난 본연적 성질 내에서 희소성이 있냐 없냐. 나는 왜 이 희소하고 귀한 걸 갖추지 못했을까. 그런 어떤 부정적인 정념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귀를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귀는 그러니 권위이자 매력이에요. 그래서 타인을 강제하는 거는 귀가 아니라 사실은 천한 겁니다. 물론 진짜 천한 거는 타인의 강제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천한 거겠지만 이 귀천을 논할 때는 그건 어설픈 거라는 거지. 진짜는 그냥 타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신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걸 권위라고 합니다. 소프트 파워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타인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게 때깔이라고 얘기했죠. 네, 외모적으로 말하면 때깔이고 와야 돼. 그냥 딱 매료돼야 돼.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늘이 낸 사람이다. 이 영역에 관련해선. 이 사람 따라가면 모든 그 본전은 건진다. 최소한. 실리적인 판단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고 외모적으로 말하면 그냥 넋을 잃는 거 있잖아요. 꼭 외모만 그런가요? 아니죠. 인품. 모든 게 다 될 수 있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저는 그냥 이걸 때깔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그러니까 귀의 본질은 사실은 명예, 인기, 남들한테 사랑받는 거, 정당성을 갖춘 권위 이런 거는 갖추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귀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명예라고 얘기했는데 귀의 속성 중에 이제 명예 속성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면 이 명예에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들은 이게 부나 지위, 권력을 얻기 사실 좀 힘들어. 명예는 사실은 사회에 어떤 공익적인 헌신은 하지만 자기 몫은 챙기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거거든. 명예는 자기가 가진 걸 세상에 베푸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귀라는 거는 애초에 희소하게 타고난 거야. 근데 이 희소하게 타고난 게 세상에 유익하게 쓰여야 명예가 따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명예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예라는 거는 귀하게 타고난 사람이 사람들을 위해 뭔가 자신이 가진 걸 다 내려놓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지위나 권력을 추구하는데 어렸을 때 좀 어설픈 단계에서는 방해가 돼요. 현실적으로 예를 든다고 치면 높으신 분들의 어떤 은밀한 욕망, 남들 앞에서 대놓고 밝히기 어려운 그런 일을 해결해 주는 걸로 지위나 권력을 얻는 분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행동으로 보면 솔직히 천한 행동이에요. 근데 천한 행동의 결과로 지위나 권력을 얻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귀천의 경계가 뭔가 좀 애매하다. 귀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명예와 부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완전 극소수다. 근데 이 극소수의 사람들은 아주 큰 부를 얻습니다. 왜냐면 명예라는 건 가치 추구랑 동반된 개념이거든요. 사람이 뭔가 자기가 가진 걸 세상에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다는 건 이미 범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익이나 득실이나 이런 관점을 넘어가 있다는 거지. 나는 뭔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의 희생을 감내하겠어. 이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 인정을 받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아주 큰 부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를 얻는 거지, 쉽게 말하면. 밑에 이제 유비 예를 들었잖아요.
유비가 엄청 고생하다가 결국 나라를 얻잖아요. 이런 게 이제 명예, 이런 걸 추구하시는 분들의 속성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을 귀하다고 하냐, 솔직히 기준을 세우기 되게 애매한데, 오늘날은 좀 대중적인 영역, 좀 인지도 있는 영역에서는 1인자들은 다 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냥 여기 써놓은 건 무난한 경우예요. 국가나 정부에서 인정받는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 기업의 요직, 또 대중적 인지도를 획득한 카리스마적 인물인 경우 일단은 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다 남다르고 어느 정도 타고난 게 있어요. 타고난 게 또 다는 아니고 타고난 거에 갈고 닦기까지 했어. 요즘 시대는 보면.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간다는 게. 자, 그래서 점성학적 관점에서 귀에 대한 생각을 이제 보자면, 귀 개념의 문제가 이제 용례가 너무 다양해요. 점성학적으로는 이걸 다 구분을 해줘야 돼요. 혈통, 신분, 명예, 지위, 권력,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논해줘야 돼요. 혈통이나 신분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는 다 어떤 개인성과 연관이 크죠. 능력이나 타고난 품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귀도 어떤 사람이 얻는다? 상위자가 열린 사람이 얻는다. 그 관상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외모와 내면은 같다. 관상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럼 못생긴 인간은 내면도 추악하다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외는 있습니다. 항상. 이거는 왜냐하면 과학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다. 관상의 본질은 외형을 통해서 내면을 추론하는 거예요. 왜 아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외모는 별 볼 일 없는데 IQ가 180이야. 그러면 이거는 실력 있는 관상쟁이라면 얼굴에 어떤 모습을 보고 지능이 높다는 걸 읽어낸다는 겁니다. 넌 지능이 높아. 눈빛이 달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역술이나 관상이나 뭐 이런 것들의 기본 전제는 외면과 내면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와닿지 않는 얘기고요. 그게 궁리해보면 어느 정도 그 말이 맞다는 걸 알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게 과학 법칙은 아니야. 그냥 상관성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관성은 분명 있다. 상위자 중에서 태양, 달, 수성, 금성이 얘기했잖아요. 금성이 발달하면 솔직히 외모가 아름다워져요. 네, 그게 내외 일치를 시켜주는 힘이에요. 그리고 혈통이나 신분 역시 3대 이전의 조상까지를 봤을 때 귀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고, 그게 내 차트에도 나옵니다. 내 천궁도에도. 내 3대 전까지의 조상의 모습이 내 천궁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저 혈통과 신분적으로 얻는 귀와 내가 내 능력으로 얻는 귀가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어찌 되었든 내 천궁도상에 다 있다는 거고, 관상도 내가 상위자가 열리지 않아도 나한테 어떤 귀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조상에라도 있는 어떤 인자가 내 얼굴에 뭐가 나타나 있든지 그래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관상의 실력자는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상위자라는 말이 너무 좋은 느낌이에요, 단어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도덕적이고 막 고상하고 막 깨어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상관이 좀 없어. 지능과 감수성이 뛰어나고 사회성 좋고 자기 이익을 영리하게 실현하는 사람, 이런 게 상위자예요. 물론 상위자가 열리면 양심도 발달하긴 합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영적인 거나 고차원적이라고 얘기하거나 좀 정신적인 능력이 발달해 있다 이런 거지, 선악과는 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귀는 솔직히 흉성이 약해야 돼요. 그냥. 왜냐하면 흉성이라는 건 뭐죠? 인위적 가공을 뜻하는, 흉성이 제대로 쓰여봤자 인위적 가공이에요. 외모로 치면 성형이야. 아까 제가 귀라는 건 때깔이라고 했습니다. 전 공정, 모든 프로세스가 다 때깔이 고와야 돼. 진정한 귀는. 근데 흉성이 들어오면 어쨌든 설령 지위나 권력을 얻을지라도, 명예를 얻을지라도 보다 항상 많이 인위적인 가공이 들어가야 돼. 그 인위적 가공 과정에서 사람이 내면이 이제 좀 변하고 현실적으로도 변하고 좀 타협도 많이 하게 되고, 무엇보다 진정한 귀는 명예나 카리스마라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가진 걸 세상에 그냥 내려놓는 거, 헌신하는 거에서 오거든요.
흉성이 강하면 내 걸 틀어지고 싶어 해요. 나는 내 몫을 반드시 챙겨야 되겠어. 이런 게 흉성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명예를 얻긴 힘든 거지. 재물보다 귀와 부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하자면 결국 명예와 재물의 관계거든요. 부보다 귀를 추구한다는 게 재물보다는 명예를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명예 플러스 때깔 곱게 편하게 마음 편하게 돈을 틀어주려고 하면 아무래도 속 시끄러운 일이 생기거든. 근데 또 결국 궁극에 가면 부와 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귀에 대한 설명 마무리 짓겠습니다.